돈이 없어서 요즘 70대 사이에 퍼지고 있는 소름 돋는 현상. 요즘 70대 사이에서 소름 돋는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없다고 믿는 병. 72세 박영숙 할머니. 통장 잔액 3,247만 원.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굶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 한 통, 된장 하나.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데 병원은 안 갑니다. 친구들이 경로당 모임 오라고 연락해도 바쁘다며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박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이 없어서요. 아껴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넘게 있는 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돈이 줄어들까봐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70대가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없다고 믿는 병. 필요한 것도 포기하고 아파도 참고 사람도 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병원비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참아야지. 택시비 나가니까 그냥 아파도 걸어가자. 친구 만나면 돈 드니까 안 만나는 게 낫지.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이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고 진짜 필요한 곳에만 돈 쓰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발견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관계가 끊기고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 혼자 남는 겁니다. 이 진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달라집니다. 아직도 나이 들면 무조건 돈만 아껴야지라고 믿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 심리 상담을 해온 김준호입니다. 올해 68세, 저 역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현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현상입니다. 필요한 것까지 포기하는 전략의 함정이죠. 69세 최인석 씨.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하루에 2알. 그런데 최 씨는 이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5만 원이나 나가요. 반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혈당이 400을 넘어버린 겁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죠. 응급실 치료비, 3일간 입원비, 추가 검사비, 총 287만 원이 나왔습니다. 약값 5만 원을 아끼려다가 287만 원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함정입니다. 필요한 걸 줄이면 결국 더 큰 돈이 나갑니다.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74세 김영애 할머니는 요즘 장을 볼 때 고기를 사지 않습니다. 생선도 안 삽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 그런 것까지 사야 하나 싶어요. 냉장고에는 김치, 된장, 그리고 값싼 두부 한 모만 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김할머니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찹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영양실조 초기 단계입니다.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해요. 영양제 처방, 정기검진, 체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한 달에 15만 원씩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한 근에 1만 원 아끼려다가 한 달에 15만 원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정확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건강이 무너진다, 더 큰 의료비가 나간다, 더 불안해진다, 더 줄인다.
이 고리가 반복되면 결국 통장 잔고는 더 빨리 줄어듭니다. 71세 이정수 씨는 택시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비가 와도 짐이 무거워도 무조건 걸어갑니다. 택시비 5,000원이 아까워요. 버스비 1,500원만 써도 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가던 중 넘어졌습니다. 손목 골절, 깁스 치료비, 물리치료비, 3개월간 병원비, 총 78만 원이 나왔습니다. 택시비 5,000원 아끼려다가 78만 원을 쓴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전략이 뭘까요? 적게 쓰는 게 전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전략은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겁니다. 건강, 영양, 안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필수 지출입니다. 이걸 줄이는 순간 여러분은 전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도하게 전략하는 분들의 공통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죽을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해. 이 두려움이 판단을 흐립니다. 5만 원 약값이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1만 원짜리 고기가 사치처럼 보입니다. 5,000원 택시비가 엄청난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줄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출을 두 가지로 나누세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필수 지출은 건강, 영양,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병원비, 약값, 영양가 있는 식재료, 필요한 교통비. 이건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돈을 제대로 쓰는 게 진짜 전략입니다. 선택 지출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명품 옷, 비싼 외식, 필요 이상의 선물. 이런 건 줄여도 됩니다. 아니,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필수 지출을 줄이고 선택 지출은 그대로 둡니다. 아니면 둘 다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건강이 먼저 무너집니다. 최인석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응급실 사건 이후 저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 선생님, 약값 5만 원은 필수 지출입니다.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대신 다른 데서 줄이세요. 매달 사시는 건강식품, 그거 정말 필요하신가요? 최 씨는 매달 건강식품에 12만 원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걸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약을 제대로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응급실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오히려 병원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전략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게 전략이더라고요. 여러분, 약값, 병원비, 영양가 있는 식사, 안전한 교통비. 이건 절대 줄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 안전에 대한 투자. 이 투자를 하는 순간 오히려 돈이 덜 나갑니다. 필요한 걸 줄이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더 큰 돈을 쓰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병원비, 약값,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줄이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바꾸세요.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현상입니다. 아파도 말 못하고 힘들어도 숨기고 혼자 버티다 무너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니. 6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멀쩡해. 너나 잘 지내라. 왜일까요? 이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애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 텐데 그게 싫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딸이 급히 달려와서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척추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오셨어요? 초기에 오셨으면 물리치료로 해결됐을 텐데 이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척추 수술, 입원 2주, 재활치료 3개월, 총 비용 850만 원. 딸이 병실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요. 병원비? 그거야 우리가 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이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말 못하고 힘들어도 숨기고 혼자서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마음 저도 압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려가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까? 71세 김동철 씨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부터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몇 번 겹치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났죠.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애가 집 대출 갚느라 힘든데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될까? 김 씨는 식사를 하루 2끼로 줄였습니다. 난방도 최대한 안 했습니다. 약도 먹다 말다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몸이 축 처졌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폐렴으로 악화돼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의료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20만 원.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320만 원 병원비 내는 것보다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게 훨씬 나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 거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배려한다고 침묵했지만 오히려 자식을 더 힘들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배려가 아닙니다. 침묵은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초기에 말하면 작은 도움으로 해결될 일이 침묵하는 동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습니다. 77세 박상도 할아버지. 요즘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습니다. TV만 봅니다. 며느리가 가끔 전화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시죠?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매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너희들이나 잘 지내라. 정말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박 할아버지는 요즘 우울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노인네가 징징댄다고 생각하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은 알고 계신가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걱정만 끼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침묵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침묵이 고립을 만듭니다.
고립이 우울을 만듭니다. 우울이 건강을 망칩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무너집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물론 바빠 보입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면 듣고 싶어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 후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이 매주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플 때는 말해야 한다. 그게 진짜 배려다. 요즘은 작은 것도 딸에게 말합니다. 요즘 무릎이 좀 뻐근해. 오늘 소화가 안 되네. 딸은 걱정하지만 오히려 안심합니다. 엄마가 말해주니까 내가 챙길 수 있잖아요. 전에는 엄마가 아픈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이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침묵이 배려인 줄 알았는데 소통이 진짜 배려더라고요.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연결되는 겁니다.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즘 허리가 좀 아파. 병원비가 조금 부담되네. 요즘 외로워.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고립시킵니다. 소통은 여러분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결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작은 고민 하나 오늘 나눠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현상입니다. 몇천 원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0세 김동수 씨. 어제 마트에 갔습니다. 사과를 사려고 했죠. 한 봉지에 8,900원짜리가 있고 7,9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원 차이. 김 씨는 두 봉지를 번갈아 보면서 30분을 고민했습니다. 8,900원짜리가 더 크긴 한데 1,000원이나 더 비싸네. 7,900원짜리는 좀 작은데 그래도 1,000원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큰 걸 사면 개당 가격은 더 저렴할 텐데. 근데 1,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사과를 살 걸 그랬나? 말 걸 그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1,000원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70대 분들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천 원에 스트레스 받고 밤잠 설치고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73세 정미숙 할머니. 요즘 택시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지난주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5,200원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습니다. 5,200원이나 썼네. 버스 타면 1,500원이면 되는데 3,700원을 날렸어. 아, 진짜 아까워. 저녁 먹다가도 생각나고 TV 보다가도 생각나고 자려고 누워서도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5,200원 때문에 3일을 고통받은 겁니다. 68세 이철호 씨. 마트에서 우유를 샀습니다.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니 2,800원. 그런데 옆 마트는 2,500원에 판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300원 차이. 이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비교도 안 하고 샀을까? 3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나이 먹으니까 멍청해진 건가? 300원 때문에 자존감까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패 공포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30대, 40대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1,000원 쓰고 나서 후회해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실수해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급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한 번 쓴 돈은 다시 못 채웁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한 번 잘못 쓰면 끝이야. 다시 못 채워. 이 두려움이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1,000원이 10만 원처럼 느껴집니다. 5,000원이 50만 원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 재정 불안 강박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박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 씨 기억하시죠? 사과 1,000원 차이 때문에 30분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산 분. 김 씨는 결국 사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당뇨가 있습니다. 의사가 과일을 꼭 먹으라고 했죠. 사과 안 먹은 지 일주일 후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병원 가서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 약값 3만 원 추가. 1,000원 아끼려다가 3만 원을 쓴 겁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택시비 5,200원 아깝다고 3일을 스트레스 받았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약국 가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한 통에 8,500원. 5,200원 아끼려다가 8,500원 쓰고 건강까지 해친 겁니다. 이철호 씨는 300원 때문에 자책하다가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비 한 획이 5만 원. 300원 아까워하다가 5만 원 쓴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작은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큰 돈을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안전기준선을 만드세요. 안전기준선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70만 원은 고정 지출입니다. 집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 같은 것들이죠. 남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을 세 가지로 나누세요. 첫 번째, 필수 생활비 20만 원. 식비, 교통비, 병원비처럼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이 20만 원은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냥 쓰세요. 두 번째, 여유 자금 5만 원. 친구 만나기, 취미 활동, 작은 선물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돈입니다. 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쓰세요. 세 번째, 비상금 5만 원.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돈입니다. 이건 안 쓰면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정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 안에서 쓰는 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 1,000원 차이? 필수 생활비 안에 들어가니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택시비 5,200원? 필수 생활비 안에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유 300원 차이?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김동수 씨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상담 후 안전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필수 생활비 2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수 생활비 안에 드니까 그냥 사면 돼. 사과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필요한 건 다 삽니다. 25만 원 안에서만 쓰면 되니까요.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3개월 후 김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준선을 정하니까 오히려 돈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고민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충동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획대로 쓰니까 낭비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작은 돈에 집착하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문이 오히려 더 큰 낭비를 부릅니다. 안전 기준선을 만드세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전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한 달 생활비를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필수 생활비, 여유 자금, 비상금.
그리고 필수 생활비 안에서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1,000원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인생 오늘로 끝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현상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3세 박정희 할머니. 1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경로당 노래교실, 목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모임, 토요일은 교회 봉사활동.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가는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노래교실 가지? 박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친구들 점심 모임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교회 봉사활동도 그만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친구들이 전화를 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바빴을까요? 컨디션이 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박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교실 가면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커피값 5,000원. 친구들 만나면 밥 먹어야 하잖아요. 밥값 1만 원. 봉사활동 가면 교통비 나가고 점심도 사 먹어야 하고 매번 돈이 나가니까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사람 만나세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집에만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고립입니다. 약도 드셔야 하지만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박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쓰는 게 두려워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담배보다 해롭습니다. 비만보다 해롭습니다. 고혈압보다 해롭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빨리 늙고 빨리 아프고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70대 분들이 돈을 아끼려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75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바둑클럽에서 매주 2번씩 바둑을 뒀죠. 회비가 한 달에 3만 원. 작년까지는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안 갑니다. 왜일까요? 3만 원이 아까워서요.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데가 많잖아요. 최 할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바둑책만 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서 관절이 굳은 겁니다. 체중도 5kg 늘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낮에 활동을 안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치료비 한 달에 8만 원. 수면제 처방 한 달에 3만 원. 총 11만 원. 3만 원 아끼려다가 11만 원을 쓰게 됐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더 큰 손실이 있습니다. 바둑클럽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잃은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70세 김순덕 할머니.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 합창단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 1회 연습, 월 1회 공연. 합창단 회비가 한 달에 2만 원.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했는데 김할머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2만 원씩 계속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요즘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까 대화할 일이 없는 겁니다.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말씀이 없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김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국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비 한 회기 5만 원. 2만 원 아끼려다가 상담비 5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관계를 끊으면 돈이 절약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돈이 나갑니다. 건강이 무너지니까 병원비가 나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상담비가 나가고, 외로움이 커지니까 우울증 약값이 나갑니다. 게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습니다. 친구를 잃고, 즐거움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저비용 활동을 찾으세요. 경로당은 무료입니다. 동네 공원 산책 모임도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대부분 무료거나 저렴합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 무료 건강 강좌, 공원 체조 교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째, 친구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빠듯해서 비싼 데는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이해합니다. 카페 대신 공원 벤치에서 만나면 됩니다. 식당 대신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만나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 유지 비용을 예산에 포함시키세요. 한 달에 5만 원. 이 돈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커피값, 식사비, 교통비로 쓰세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건강 투자입니다.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상담 후 다시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희야, 어디 아팠어? 보고 싶었어. 박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친구들이 이해해 줬습니다. 그럴 수 있지. 우리 이제 비싼 카페 말고 경로당에서 만나자. 지금은 노래교실 끝나고 경로당에서 모입니다. 커피값 안 나갑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노래하고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 아끼려고 사람을 끊었는데 그게 가장 큰 낭비였어요. 지금 돈은 조금 나가지만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병원비가 안 나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끊기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관계 유지 비용은 낭비가 아닙니다. 생명 유지 비용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이 돈으로 친구를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어떤 영양제보다, 어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돈을 아끼려고 사람을 끊지 마세요. 그건 전략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다음 주에 만날까? 이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4가지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을 줄이는 함정, 침묵의 함정, 돈에 집착하는 함정, 관계를 끊는 함정. 이 모든 함정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까봐 두려워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워서, 잘못 쓸까봐 두려워서,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둡니다. 그리고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행복을 잃고, 결국 돈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진짜 가난이 뭘까요? 통장 잔고가 적은 게 가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건강을 잃는 겁니다. 관계를 잃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겁니다.
혼자 남는 겁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서였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고, 관계에 투자하고, 삶의 질에 투자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건강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비도 덜 나갑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실천하세요. 첫 번째, 오늘 당장 필수 지출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적으세요. 병원비, 약값, 영양가 있는 식사, 필요한 교통비. 이건 절대 줄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줄일 수 있는 것 찾으세요. 안 먹는 건강식품, 안 보는 케이블 채널, 필요 없는 보험. 이런 걸 줄이세요. 필요한 걸 줄이지 말고 불필요한 걸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고민 하나 나누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 병원비가 조금 부담되네. 요즘 좀 외로워. 이 정도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고립에서 구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이번 달 안에 사람을 만나는 활동 하나 시작하세요. 돈 안 드는 활동으로요. 경로당 프로그램, 주민센터 강좌, 공원 산책 모임.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딱 5만 원만 관계 유지 비용으로 쓰세요. 커피값, 식사비로요. 이 5만 원이 50만 원 병원비를 아껴줍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한영숙 할머니. 2년 전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혈압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자식들과도 거의 연락 안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TV만 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4,500만 원이나 있었는데 끼니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한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할머니와 6개월간 상담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먼저 필수 지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 병원비, 이건 고민 없이 쓰기로 했습니다. 대신 안 보는 케이블 채널을 끊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반찬을 사 먹기로 했죠. 다음은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요즘 엄마 좀 외로워.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 날 받아줄까? 받아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돼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매주 만나고 자식들과도 자주 통화합니다. 병원은 정기검진만 갑니다. 통장 잔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2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4,800만 원. 건강해지니까 병원비가 안 나가고, 행복해지니까 충동구매가 없어지고, 계획적으로 쓰니까 오히려 돈이 모였습니다. 한할머니가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2년 전엔 4,500만 원 가지고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똑같은 돈으로 부자처럼 살아요. 차이가 뭐냐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돈도 덜 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용기, 도움을 청하는 용기, 사람을 만나는 용기. 이 3가지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 함께 바꿔봐요. 노후의 안정은 통장 잔고에서 오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평온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